네, 반갑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스를 계속 기다렸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왜냐면 빅테크 실적 발표가 오늘부터 시작되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늘 시작이 되면 우리로서는 이제 저녁 때쯤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FOMC 그 다음에 빅테크 실적 발표 이런 거 앞두고서 조금 관망세 보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뉴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네이버 창으로 전체 뉴스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조금 흔들 하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죠. 그런데 다우지수는 마지막에 조금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0.12%, 나스닥은 플러스 0.07입니다. 오른 것도 없어요. 네, S&P 500은 플러스 0.08.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음봉이죠. 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을 좀 줄이면서 조금이라도 상승해 주게 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0.12 떨어졌다고 해서 뭐 호들갑 떨 것도 없고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치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뭐 주가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상승한다기보다도 이런 흐름을 좀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접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스 자체가 없어요. 뭐 대형 이벤트 앞두고 호흡 조절 마감, 혼조세 마감. 근데 이제 가장 큰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테슬라는 5.6% 급등했는데 엔비디아는 1.3% 떨어졌다. 이런 얘기. 자, 내용을 좀 보게 되시면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를 최선호주로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테슬라가 이제 모건 스탠리가 미국 자동차 중 원픽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자동차 중에서 원픽이에요. 네, 자동차 중에서 원픽. 근데 이거 전기차라는 그 표현을 조금 뺀 것 같죠. 테슬라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요. 네, 그냥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자동차가 좀 애매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테슬라를 자동차 중에 원픽이다. 그럼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는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굉장히 조금 의외적인 이야기예요.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테슬라를 꼽았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보면은 이거 뭐 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조금 더 자세한 뉴스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분기 이익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 이거는 뭐 말씀드렸죠. 성장성이 계속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100%, 200%, 300%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 회사는 미친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계속 75%, 50%, 35% 이게 정상입니다. 네. 이게 정상이고 규모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제 1000억 원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750억. 그 다음에는 1750억이 50%면 얼마가 되죠? 한 800억쯤 더해서 2500억. 그 다음에 또 35%, 2500억에 35%면 또 얼마가 됩니까? 한 700억.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적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성의 둔화, 이쪽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지. 이게, 수치상의 오류라는 그런 부분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100원짜리가 200원을 성장했어요. 그러면은 100% 성장이잖아요. 200원짜리가 다시 100원이 더 성장해서 3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성장했네라고 되어 있지만 성장률은 50%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회사가 망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100억짜리 회사가 200억짜리 이익을 냈고 200억짜리가 다시 300억의 이익을 냈어. 그렇지만 성장성은 50%로 뚝 떨어졌다. 자, 100억, 200억, 400억, 800억, 1600억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미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일정 구간대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성장률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실적 피크가 오게 되죠. 근데 여전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이제 3분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정도 성장률이면 굉장한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덩치가 커졌는데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을 성장률을 가지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연준 같은 경우는 뭐 2%대 인플레이션을 맞춰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쿵짝쿵짝 하고 있는데 2%의 인플레이션이라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감소 효과를 보려면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을 좀 떨어주는, 즉 마이너스 성장이 좀 나타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고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고물가 때문에 맥도날드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뉴스가 뭐 특별한 게 없는 상태에서 모건스탠리 요거 한번 봅시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보자. 토픽이라고 일단은 했다. 그래서 포드가 일단은 정전에 이제 탑픽이었는데 지금 테슬라를 교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목표 주가는 $310로 네, 투자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자, 지금 뭐라고 했느냐, 지난 2분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향후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낮췄다. 네, 자동차 부분에 자원과 기술, 인력 자본을 공격적으로 재배치했다. 자동차 부문, 네, 전기차 부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규모 차원에서는 전기차가 아직 내연기관을 따라가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인데, 글쎄, 조금은, 네,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이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확대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훨씬 더 지배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자,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 다른 기업들 뭐 GM이라든지 또는 벤츠, BMW 뭐 등등등 전부 다 이제 전기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의 파이가 점점 네, 줄어들게 되죠. 시장 규모는 커지지만 참여하는 기업이 커지게 되면서 테슬라의 입지는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안 할랍니다 라면서 뒤로 한 발 뺐어요. 그러면 테슬라의 입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호재성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전체 업종을 놓고 봤을 때 테슬라를 원팩으로 집어넣었다, 이건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AI 관련한 부분도 있다. 자율주행 이쪽 부분, 그 다음에 AI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이다. 뭐 그 다음에 2분기 에너지 발전 저장 매출 사업도 이제 지금 현재 수출량이 그 수익성이 증가했다. 뭐 등등등등. 근데 자동차 매출은 지금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를 보고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 자동차 원픽으로 뽑은 건 조금 의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건 네, 이런 그 대형 네, 투자 은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투자사가 이 원팩이다, 이거 좋다, 비중을 더 확대하자, 더 많이 사자, 목표 주가 올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일단 테슬라에게는 좋은 소식이 됐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어가기 참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내기주들의 분반기 보고서 의무화 재추진, 이거 원래 의무화가 아니었습니까? 네.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뭘 다시 의무화를 한, 파두 사태를 막겠다고? 그동안 이걸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난 몰랐지? 왜? 신규 상장사들이 직전 반기, 분기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신규 상장 정보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잘 몰랐네요. 와, 이걸 안 하면서 그냥 상장을 했었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분석이 됐었지? 아니, 그리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보고서 제출이라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해놓고 나서 요거에 의거해서 상장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했다고? 이제 직전 사업 연도에 사업 보고서는 제출이 됐는데, 반기, 분기 보고서도 지금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요. 반기, 분기 보고서. 그렇지. 사업 보고서는 일단 제출했으니까 당연히 그걸 가지고서 평가하고 이제 진행을 했을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네, 분기 반기 보고서. 그렇죠. 왜냐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추세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적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들에서는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네,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2020
21년도에 통과를 하지 않아서 이 파주 사태 일어났다 이렇게 몰고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재발의하고 이번에는 이제 입법 여부까지 끝냈으니까 이제 국회에서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게 제일 큰 관문이네. 네, 국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게 사실 가장 넘을 수 없는 큰 뼈가 아닙니까? 이런 법안들은 좀 빨리빨리 해서 좀 투명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런 거 보는 거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기가 좀 귀찮을 뿐이긴 하거든요. 근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죠. 누군가는 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조선주들 보니까 요즘에 움직임 좋은데, HD 현대 마린솔루션, 이 HD 현대에 붙은 것들이 굉장히 잘 가요. 선박 유지, 보수 사업. 그러니까 조선주가 잘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막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네, HD 현대 마린솔루션까지도 이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이번에 그 이스라엘 쪽 뭐 또 전쟁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시끌시끌해지는 것 같긴 하던데, 유가는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쭉 한번 봅시다. 쭉쭉. 대부분 테슬라 얘기죠. 테슬라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끝났다.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고요. 테슬라가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러셀 지수는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던 부분들이 끝났고, 이제 다시 네, 대형주 쪽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밸류업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불붙는 밸류업 기대. 요즘에 이제 은행주부터 해가지고 막 미친듯이 올라가죠. 네, 뭐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제 뭐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 그 다음에 뭐 이런 은행주들, 뭐 신한지주 뭐 이런 거, 네, KB금융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가지고 요 부분들이 이제 또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밸류업 세제. 자,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 5%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하겠다. 주주환원 정책을 5% 정도 더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 정도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주환원 확대분에 대해서 현금 배당 분리과세 한다. 분리과세가 들어가게 되면 배당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어요. 근데 주주환원 확대분에 대해서만이다. 주주환원 확대분. 그럼 기존의 배당은 그대로 그냥 가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원래 500만원 정도 배당을 받았었는데, 배당금이 이제 주주환원을 통해가지고 600만원 늘어났다. 그럼 100만원은 이제 분리과세로 따로 빠지고, 500만원은 하게 되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조금, 네, 확대분 말고 그냥 이쪽에 주는 배당 전부 다 분리과세 해주면 좋겠는데요. 네, 요게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 다음에 가업 상속 공제 확대. 이거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요거는 이제, 뭔가 공제를 더 확대해주겠다. 600억이 아니라 1200억으로 확대해준다. 뭐 등등등 이런 내용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요거는 필요하겠죠. 네. 유예 없이 전면 백지화 하자. 네.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사, 확대. 뭐 이사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납입 한도를 2억 원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 상향하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네, 이사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밸류업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퍼지게 되면 관련 기업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이 중에서 지금 대기 중인 것이 이제 현대차죠. 네, 이 현대차. 이 자사주 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당 더 줄게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자동차 쪽에 좀 그 분위기가 좀 몰리는 것 같아서 자동차 흐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 신한지주에 대한 어떤 그 공시 이후에 이 급등세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주들, 지주사들에게도 퍼질 것이다. 밸류업 조금 더 봐야 돼요. 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 일단 팔지 말고 기다리셔서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쭉 내려볼까요? 네, 특이사항이 지금 별로 없어요. 네. 쿠팡, 야, 유메프 사태. 이거 티메프라고 얘기 나오는데, 요거 지금 그, 큐텐 대표가
사자 털어가지고 뭐 하겠다, 지분 매각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파산 신청했다는 얘기가 또 전해지죠? 이거는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은 굉장히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이 여행 테마주다. 요즘에 여행주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네, 여행 팔아놓고 이제 돈을 못 받는 이런 상태 벌어지게 되면, 뭐,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네,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산 미지급으로 손실이 예상되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정산 미지급으로 손실이 예상되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대형 여행사의 경우 티몬하고 이제 위메프 판매 비중이 3% 아래였다. 그래서 특별하게 네 저기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중소형 네 여행주들은 아주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또 유통업체도 마찬가지죠. 또 결제 대행사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법으로, 지금은 법으로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또, 쿠팡, 네. 그 다음에, 알리바바, 알리페이죠. 알리페이가 아니라 뭐죠?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였지? 네.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런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오면서, 이제, 안 그래도 좀 시끌벅적한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사태까지 만들어내게 되면, 점점 더 이제 큰 회사 쪽으로만 몰리는 거 아니냐, 이커머스 시장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티몬하고 UMF 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런 다른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글쎄요, 불행을 행운으로 잡기는 조금,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주도주로 떠오른 조선주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LNG선 발주 기대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LNG선 때문에 지금 현재 성수기를 진입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차익실현 들어갔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역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중공업 등등등, 등등등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크게 증가한 부분들은 이거요. LNG선. 네, LNG선에 대한 어떤 수주 때문인데 미국 내에 LNG 개발 확대와 관련된 LNG선 발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트럼프 수혜주로 조선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비싸답니다. 안 그래도 비싼데, 네, 이건 이제 컨테이너선인데, 요게 발주가 더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동량, 컨테이너의 어떤 운용이 더 많아져야지만이,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아직, 네,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뜨뜻미지근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물동량이나 무역 측면에서는 별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특수선박적으로만 지금 네, 발주가 나오는데 이게 고부가가치라서 지금 안 그래도 실적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선주들이 다 흡수해줬다. 네, 충격이 완화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특이사항은 별로 없어 보이죠. 네, 뭐 특별한 거 없죠. 여기 이스라엘 헤즈볼라 공격에도 유가 2% 급락했다라고 되어 얘 전쟁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하자 진짜로. 네, 이거 근데 이제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유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요즘에는 뭐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 많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더 큰 갈등을 촉발하거나 에너지 공급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원유 시장은 중동 긴장감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맥도날드 여기 매출 감소한 거 나왔네요. 고물가.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맥도날드가 매출이 감소했다. 맥도날드 요즘에 햄버거도 되게 비싸요. 햄버거는 저 같은 경우는 세트 메뉴하고 단품을 한두 개 정도 더 먹어줘야 되거든요. 햄버거는 양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배가 안 부르니까 이제 햄버거로 배부르게 뭐 식사를 때우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큰 놈 하나 세트로 시키고 그 다음에 단품으로 하나 더 시켜줘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먹어줘야지 그래도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 집에는 또 아들도 있죠. 그러니까 같이 먹게 되면 햄버거가 한 5개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세트 뭐 감자튀김 이런 거 당연히 먹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먹게 되면은, 네, 햄버거, 야, 우리 간단하게 햄버거 먹을까? 그러면 3만원 훌쩍 넘어가요. 야, 이렇게 되면 내가 먹으면서 항상 그 생각해. 이거 그러면 밖에서 고기 사먹은 게 나온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 이제 너무 비싸요. 네. 비싼데 이거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외식을 포기하거나 더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서,
맥도날드 말고 이제 동네에 있는 수제버거도 비싼데, 네, 뭐 다른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통닭, 네, 통닭 가격은 그래도 좀 만만하죠. 근데 통닭도 한 마리 튀기려면 2만 원 넘죠, 요즘에. 통닭, 네, 피자도 요즘에 2만 원 넘어요. 네. 뭐 그래서 요즘에는 솔로 피자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던데, 야, 이제 외식 물가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네, 근데 가격이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소득이 맞춰져서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당분간은 좀 힘든, 네,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아니면은 정말 저렴한 뭔가의 상품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뒤흔든다든지 이렇게 나타나줘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소비 관련해서 외식 상품 이런 것들은 떨어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떨어질 이유는 없고, 얘네들은 어차피 비싸게 해도 먹긴 먹을 거예요. 근데 매출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비 관련주들의 어떤 반등,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외식 상품 이런 거 전부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어떤 반등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고요. 네, 뉴스 없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네,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다 끝이고, 그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기 하나 아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쪽 얘기를 잠깐만 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아까 뭐 정체기가 좀 있다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구글이라든지 또는 메타라든지 이런 쪽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얘네들이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실적을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엔비디아가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구글이라든지 또는 뭐 애플이라든지 또는 메타라든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앞으로 AI 쪽에 얼마만큼 투자를 더 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의 전망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대기업의 AI 투자에 대한 것과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메타 같은 경우는 몇십만 개의 칩을 보유하겠다, 뭐 구글도 어디에 어떻게 칩을 하겠다, 뭐 자체적으로 이제 칩을 개발하겠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실적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빅테크 실적에서 중요한 영향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 오늘 저녁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FOMC가 같이 시작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크게 움직인다, 뭐 기대감을 가지고 막 폭발한다 이런 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처럼 이렇게 밸류업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은행, 자동차 뭐 등등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정도가 이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밸류업 같은 경우도 너무 올라가면은 또 한 대 쳐맞기 쉽거든요. 그래서 주도주의 흐름이 지금 반도체 쪽은 약간 소강 상태라서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별로고요. 지금 이제 조선 또는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올라왔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뒤로 빠져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바이오, 네, 바이오도 올라갑니다.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동차, 은행, 보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고배당 종목군들이 네, 의외로 또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배당주들은 건드릴 때가 아니지만 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밑으로 떨어졌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네,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약간은 이제 경계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일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 파이팅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